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러시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가 집권한 북한 12년 차에 북한 지금 최악의 식량난과 최악의 경제난, 에너지난, 외환난에 고난의 행군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로 탈출구를 열어보겠다라는 김정은이가 러시아로 간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보란 듯이 중국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또한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수에 결국은 외통수에 걸렸다라며 외신들, 특히나 반중국 국가 외신들과 커뮤니티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중국이 난리 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가 기가 막혔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4월 달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에 4월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거론을 하며 중국의 대만 힘에 의한 균형, 변경을 반대한다. 대만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오늘날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 또한 김정은의 핵 문제는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가 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역설적으로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엎었었죠. 자, 윤석열 대통령 그뿐이겠습니까? 미국 국빈 방문 중에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뒤집어 엎었죠. 또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G20 아시안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또 중국 리창 총리와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도 그 정면에서 북한 핵에 대한 문제를 또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대놓고 했었지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저의 WTR 내부 혁명 조직 정보원들과 해외에 있는 해외 탈북민들, 고위 탈북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잡는 호랑이 같은 맹주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상이다. 그러니 탈북민들 윤석열 대통령을 잘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라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들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로 간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게 손을 내민 이 수는 아주 고단수다라고 외교가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동아시아 국가연합 아시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순방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한중, 한중일, 한미일 3국과의 만남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라며 한국은 위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한중일 이 3국 정상회의를 한일중 정상회의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자료 역시 한일중
정상회의로 표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한중일 정상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과 관련해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국과 중국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라는 점을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중국 측에 당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윤 대통령은 중국에게 손을 내밀며 한중일의 정상회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강력한 수를 두었다라며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만큼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수가 초강수를 두었으므로 중국이 외통수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외교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외신들 특히나 이 반중국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뭐 GTV라든지 또 혹은 이 타이베이 데일리라든지 이런 외신들이 지금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가 기가 막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아시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리창 총리가 보는 앞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한중 관계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말했었다며 그것은 중국이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에 깊숙이 관계해 달라라는 워딩으로 지금 현재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러시아와 손을 잡은 김정은 그 사이에서 중국에게 손을 내밀면서 사실상 새로운 한중일 관계를 통해 김정은과 러시아에 대한 쐐기를 박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GTV는 현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놀라운 수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한미일 동맹의 강화와 한중일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통해 중국 공산당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번역을 이제 직역을 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문재인 전 정권에서는 벌써 없었던 강력한 한미일 군사 동맹을 구축을 해놓고 중국 공산당 보란 듯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합시다 라는 걸 통해서 중국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수가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어떤 수를 들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중국의 관영 매체가 리창 총리의 워딩으로 중국은 이에 환영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략에 중국 시진핑이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놀라운 수는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엎으며 중국을 한국 편에, 한중일 편에 끌어당기는 그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기가 막히게 했다라고 GTV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